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영상 초반에 좀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목 상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벌써 7월달 시장이 이렇게 좀 마감이 되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윗꼬리를 만든 건 좀 아쉬울 순 있지만 3.3% 상승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거의 3주 만에 18,700원 이상 돌파한 이런 부분 좀 기분 좋게 7월달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2분기 실적 발표도 좀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영상에서는 2분기 실적 체크와 다음주 주가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고 유한타증권사만 이렇게 좀 사용해 주신다면 무료방 초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텔레그램에서는 이제 무료방으로 진행이 되고 매일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 대응이라던가 그리고 종목 추천 또 시장 상황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 LX 인터내셔널 또 32,600원에서 32,700원 1차 절반 물량만 좀 익절을 드렸고 9% 이상 수익 청산을 좀 드렸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추가적인 상승세 더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좀 홀딩을 하고 있고요. 어떤 종목을 좀 사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꾸준하게 좀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 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다 설명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누르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금일 영상은 시장 분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도 무난하게 끝이 났고 환율도 1,300원을 한번 깨고 내려오면서 외인과 기관 수급들이 나쁘지 않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분기 잠정 실적 공시 내용입니다. 비교 대상은 2분기 실적과 그리고 전기 1분기 실적 그리고 2분기 실적과 전년 동기 대비 실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시기 편하게 색깔을 좀 다른 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매출액부터 보면 이번 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3조 8천억 원, 지난 분기 3조 원 비해서 27%나 좀 상승을 했고 21년 2분기죠. 2조 3천억 원에 비해서 또 60% 이상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누계 실적 같은 경우는 1분기, 2분기를 합친 걸로 좀 6조 8천억 원으로 보시면 되고 전년 1, 2분기 4조 6천억보다 45% 이상 또 증가를 했네요. 영업이익도 볼게요. 이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280억으로 지난 분기에 비해서 지난 분기 1,915억에 비해서 71%가 상승을 했고 전년 동기에 비해서 또 45%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본다면 지난 분기 보다 확실하게 증가를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지만 문제는 이제부터 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당기 순이익이죠. 지난 1분기 110억에서 이번 분기 마이너스 1240억 적자 전환을 크게 되었고 전년 동기랑 비교해 봤을 때 2천억 수준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적자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2분기에는 돈도 벌지 못했고 적자까지 기록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순이익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쉽게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이런 자회사들이 있죠. 그런 자회사들도 실적을 발표하고 순이익이 얼마나 될지 발표를 하는데 지분을 여기에 포함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밥캣이 사실 두산그룹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실적이 좋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좀 적자 전환이 되었을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 밥캣의 지분을 51% 정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산 밥캣의 영업이익이라던가 순이익 그 실적의 50%만 넣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뭐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종속회사가 두산밥캔 말고 다른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순이익을 봤을 때 지난 분기도 이렇게 좀 적자를 기록했는데 적자폭이 훨씬 더 커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두산마켓에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데요. PRS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쉽게 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밥켓에 대한 지분을 기반으로 금융회사들과 PRS에 대한 계약을 맺었는데요. PRS 같은 경우는 정산 시기 주가가 기준가보다 낮거나 그리고 높으면 서로 차익을 물어주는 파생 상품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번 PRS 만기 정산일은 8월 30일로 지난해 5월 갱신 기준가가 두산 밥켓 가격으로 56,000원이었기 때문에 두산 밥켓의 주가가 56,000원보다 낮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장부상 영업의 손익으로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좀 손실이 잡힌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번 2분기 손실로 좀 잡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빠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3분기 실적에서도 이쪽에서 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하겠죠. 그래도 좀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순차입금이 3조 7천억 원으로 이제 줄어들어서 작년 동기 대비 4조 원 이상 감소세가 보였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40% 정도 내려와서 한 130%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작년까지만 해도 200%가 넘는 부채 비율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었죠. 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이번 분기 매출액은 3조 8천억 원 정도 이렇게 좀 찍힐 거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3,283억 원이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하지만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적자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이렇게 좀 되겠죠. 뭐 매출액과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난 1분기와 전년 동기 비교했을 때 상승폭이 컸습니다만, 문제는 당기 순이익이 큰 폭으로 적자 전환이 되었고,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밥켓 PRS 이제 문제로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이런 순이익 적자폭이 커지면서 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자회사 문제도 잘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수급 외인과 기관이 모두 양매수가 되었는데요. 뭐 개별 종목에서도 좋은 영향을 좀 끼쳤습니다. 외인이 오늘 89만 주 순매수가 되었고, 기관도 21만 주 순매수가 되면서 좀 긍정적인 역할을 했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외인을 따라서 90만 주 물량을 담았습니다. 근래 또 보기 드문 외인들의 이런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기관 같은 경우도 20만 주 이상 이렇게 좀 매수가 된 게 지난 6월 24일 이후 처음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관 상세로 보시면 금융투자가 33만 주로 크게 좀 들어와 주었고, 5일 연속 이렇게 순매수로 가장 꾸준하게 최근에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투자자고, 반대로 연기금 같은 경우는 5일 연속으로 좀 나갔습니다. 오전에는 순매수 행보를 좀 보였지만 49,000주 이탈이 되면서 5일 동안 70만 주 이렇게 좀 던졌는데요.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실적 발표도 되었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좀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와 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되었건 오늘은 외인과 그리고 금융투자, 뭐 프로그램 이런 힘에 의해서 주가를 3% 이상 끌어올렸고, 여기서 오늘 연기금만 조금 더 힘을 내주었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세도 좀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 좋은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선 연기금의 꾸준한 매수세는 필수고, 여기에 외인들이 좀 들어와 준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 보겠습니다. 비율이 3.9% 나오면서 수량은 23만 7천 주가 나왔는데 뭐 비율로만 보자면 안정적인 수치로 볼 수 있고 지금 공매도로 뭐 주가를 이렇게 쭉 끌어내리기 위한 가능성은 적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차 거래도 좀 보시면 잔고 수량이 3,200만 주 그리고 잔고 금액이 5,800억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좀 지금보다는 감소폭이 더 있어야 주가도 좀 힘을 더 받지 않을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수급과 공매도, 대차 거래는 간단히 보고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에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3.3%로 마감이 되었고 시간에 같은 경우는 0.0%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뭐 일단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시장에서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3.3% 상승을 해서 18,75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8일이죠. 18,550원 종가가 이렇게 마무리된 이후에 이렇게 쭉 오늘이 돼서야 다시 좀 돌파가 나왔고 안정적으로 18,000원과 그리고 2만원대 박스권에 좀 들어왔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하게 21선을 올라타고 나니 61선까지 또 터치가 있었고 다음 주 흐름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 현재 이 박스권 18,000원에서 2만원 구간 좀 유지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봉을 조금 보시면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일단 추세선은 계속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고 저점을 보시면 이렇게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좀 수렴해가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 노란색 부분을 좀 벗어나게 되면 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점점 그 시간대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이 좀 8월 말쯤 되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일봉으로 다시 보면 현재 우리는 이 박스권에 머물고 있고 이 박스권 중간으로 볼 수 있는 19,000원대 그리고 박스권 상단인 2만원 구간 차근차근 돌파 흐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좀 꾸준하게 이렇게 좀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